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풍곡계를 이어서 오늘은 지택님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택님께는 자연을 보면은 위에는 땅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못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볼 때 땅과 못이 함께 있는 것을 임계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산풍곡계 다음에 지택임계가 왔나 하면요. 산풍곡계는 앞 사람이 하던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어받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면은 일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계는 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계는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되면은 사람이 크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임계라는 것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임계는 크다는 뜻이니 뭐가 크냐면은 양이 점점 커 가듯이 나의 능력과 실력과 다스릴 능력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계는 나로서 내가 남에게 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계의 자연을 한번 볼까요? 공계의 자연이 있습니다. 자, 공계의 자연은 땅이 되고 또한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우리가 지금 고층기물을 많이 짓고 모든 것을 다 올려놓아도 그것을 갖다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은 두텁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땅은 어떻습니까? 만물을 길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택계의 자연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택계의 자연은 어떻습니까? 땅이 있고 위에 물이 찰랑찰랑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이 됩니다. 못이 되고 못에 있는 물을 갖다가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죠? 그래서 윤택하게 해준다 해서 윤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만물을 윤택하게 해주니까 만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죠. 기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기쁘다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만물은 택계는 우리가 기쁨을 주는 거, 우리 몸에 기쁨을 주는 거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설이 됩니다. 입이 되고 혀가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과 덕과 느낌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사라 그러는데 지택님께의 개사를 볼까요? 임은 원형하고 이정하니 지우파를 하여는 유용하리라. 해석을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께는 크게 형통하고 정도를 지킴이 이로우니 그러나 8월에 이르러서는 흉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사를 달았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임계는 크게 형통한다. 자, 크게 형통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양이 점점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자, 크게 형통하다. 임계는 크게 형통한다. 양이 점점, 양은 다른 말로 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강이 점점 자라기 때문이다. 자, 개를 보면은 아래에 있는 두 강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형통한 것은 강이 자라기 때문이고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자연은 강이 점점 자라기 때문이다. 양이 점점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자라고 클 때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여기서는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롭다.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한 거죠. 세 번째 지우 8월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8월에 이르러서는 흉함이 있다. 자, 예전에 달력을 보면은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달력이 다 일월을 정한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인월을 일월로 정했습니다. 인월.
정을 따르면 일을 따르거든요. 이늘을 일을로 정했고 어느 나라에서는요 축어를 이늘로 정했습니다. 축어를 일을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은주 3대를 가지고 주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주나라의 때는 자월을 가지고 정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지금도 이늘을 일을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늘이라고 그러면은 8일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의 미월에 해당됩니다. 미월. 자, 미월을 가지고 주역의 12소식계로 볼 때는요. 천산동계에 해당됩니다. 천산동계. 자, 천산동계는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천산동계는 개의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요. 지택님께는 양이 막 자라는 데 비해서 천산동께는 음이 자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유팔이라는 것은 기미를 보고 대비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지유팔을 유흉은 경계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경계했냐면요. 기미를 보고 대비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거를 경계로 삼아가지고 양이 자랄 때는 같이 자연의 리듬을 타고 음이 자랄 때는 또 그의 리듬에 맞게 대비해야 함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흉이 있죠. 그죠? 자, 유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은 흉함이 된다. 모든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교 경전 중에서 서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사, 일마다 뭐가 있어야? 대비가 있어야. 모든 일을 하는데 미리 대비해야 근심이 없게 된다. 이것을 공자님께서는 경계의 말씀으로 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임계는 크게 형통하고 정도를 지킴이 이로우니 지우팔을 하야는 유용하리라. 흉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전에 관한 글입니다. 단전은 개사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한 거에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단알임은 강침이 장하며 열이 순하고 강중이 응하야 대형 이정하니 천지도야라. 지우팔을 유흉은 소불구야라.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한번 해석을 볼까요? 단에 말하였다. 단전에 말하였다. 임께는 강이 점점 자라며 강이 점점 자라. 요거 얘기를 한 거예요. 초효 이요. 강이 점점 자라며 기뻐함으로 따르고. 자, 아까 얘기를 했어요. 특징에 대해서 요거는 뭐예요? 따를 순자. 요거는 기뻐할 열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뻐함으로써 따르고 간이 중에 있으면서 응하여 크게 형통하고 발언이 하늘의 도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지우팔을 하연. 그러나 8월에 이르러서 흉함이 있다는 것은 사라져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자, 한번 풀이를 볼까요? 자, 강이 점점 자란다. 열이 순이다. 그죠? 강중이 응이라. 소불구야라.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은 강이 점점 자라는 것은 뭐를 갖고 얘기했어요? 강이 점점 자라는 것은 양이 점점 자라나고 커지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이 순하다. 기쁨으로써 따른다. 그죠? 여기서는 뭐예요? 특징이 기쁨이 되고 여기서는 따름이 됩니다. 기쁨으로써 따른다는 것은 뭐를 말한 거냐 하면요. 기쁨으로 따른다는 것은 상하의 개체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중이 응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강중이 응한다는 건 이계의 주체가 되는 개의 주인이 되는 이효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3번은 강이 중에 있으면서 응한다는 것은
이효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중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응이 있다는 것은 음양이 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의 주체로서 말한 걸 갖다가 강중이 응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라져서 오래가지 않는다. 사라져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강이 점점 자라서 자, 사라져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은 12소식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있고 오가 있습니다. 묘가 있고 유가 있죠. 요거를 갖다가 개에다가 배치를 시켜보면은 자는 복계에 해당됩니다. 오는 국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에 대비가 되는 것은 지택님께는 인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지택님께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이 여기서 처음에 하나가 자라고 양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여기가 네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된 다음에 여기는 음이 처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음이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가 둔께가 됩니다. 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천산동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나 하면요. 그 그림을 보면은 개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하고 대비가 되는 게예요. 임께는 양이 점점 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께는 사라져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양의 입장으로 말한 것입니다. 양의 입장이 점점 음이 자라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양으로서 말한 것이다. 음을 가지고 주역은 음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고 양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만물을 기르는 것이고 생기라고 그러죠. 음기는 만물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만물을 갖다가 기른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양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활. 택상유지 이민이 군자 이하야 교사무궁하며 용보민이 무강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이거는 개의 유서효를 한꺼번에 통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대상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전에 말하였다. 못 위에 땅이 있는 것이 임계이니. 자, 요거는 뭐예요? 못이에요. 요거는 땅이에요. 못 위에 땅이 있는 것이 임계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뭐해요? 가르치는 생각을 끝없이 하며 가르치려는 생각을 끝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못의 물은 어때요? 계속해서 솟아나와가지고 못에 고이고 솟아나서 어때요? 만물이 항상 윤택하게 해주는 것을 보고 가르치는 생각을 끝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용보민이 백성들을 포용하고 보호함을 끝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임계를 보고 우리는 군자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택상유지이민이 군자 이하야, 그죠?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교사무궁한다. 그 다음에 용보민한다.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사는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얘기해 보면은 가르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얘기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얘기에 보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장점을 길러주고 모든 사람은 타고난 소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점을 길러주고 그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점점 자라나도록 인성과 덕성이 자라나도록 길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무금이라는 것은 무슨 개를 갖고 설명했냐면 연못의 물이 만물을 갖다가 끝없이 길러주듯이 군자가 이런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한다? 가르치려는 생각을 끝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친다는 건 바로 선을 길러주고 모든 사람은 타고난 소질, 그게 장점이 됩니다. 그 장점을 길러주고 그 잘못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개로서 설명한 것이다. 요거는 자, 우리가 교사무국이라는 것은 상하계 중에서 택계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택계는 끝없이 만물을 갖다가 윤택해주고 길러주는 것을 보고 군자는 누구예요? 이런 역을 공부하든지 자연을 공부하든지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용보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용보민은 백성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자연을 보고. 자, 우리 자연 중에서도 위에 있는 산개를 보면 공개는 뭐예요? 공개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개의 특징은 후하다, 두텁다. 그 다음에 포용한다. 그 다음에 길러준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개를 보고는 뭐를 할 수 있다? 공개를 보고는 백성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하려는 생각을 끝없이 한다. 그러면 요거는 뭐로서 설명한 거예요? 자, 요거는 공개로서 설명을 한 거예요. 공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용하고, 그 다음에 길러주고. 포용하고 길러주는데 어떻게 한다? 끝없이 한다. 두텁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살펴볼까요? 자, 상활택상유지 이민이 상전에 말하였다. 못 위에 땅이 있는 것이 임계이니. 야, 여기서 육효 중에서 4개, 외개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못 위에 땅이 있다. 자, 여기서는 못 위에 땅이 있다는 것은 개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아래는 못이 있고 위에는 땅이 있어요.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위에는 뭐가 있고 땅이 있고 아래는 못이 있어요. 이거와 상대가 되는 개는 뭐가 있을까요? 위에 못이 있고 아래에 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45번째 택지 책계의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 못이 있을 때는 물이 막 고인다는 뜻이고, 여기서 물이 땅을 적셔줘가지고 만물을 길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개, 외개의 상하가 바뀌면서 의미가 다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가르치는 생각을 끝없이 하며 못의 물이 만물을 길러주는데 끝없이 길러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못의 물이 땅에 촉촉하게 하면서 만물을 윤택해줘서 끝없이 길러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용보민이 백성들을 포용하고 보호함이, 굉장히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땅은 만물을 보호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호를 해요? 봄, 여름, 가을에 봄에는 싹이 나게 하고 여름에는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어때요?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하고 겨울이 되면 그 열매가 다 떨어져 가지고 땅 속에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죠?
고함이 끝이 없다. 그래서 군자가 자연을 보고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지탱임계에 대해서 계사, 그 다음에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지택님께를, 임께는 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임한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초효부터 상효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효에는 감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임한다. 두 번째는요, 계주가 되거든요. 전체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위엄 있게 임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어떨까요? 세 번째는 택계의 기쁨을 뜻하고 삼효가 되니까 달콤한 말로 임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효에는 음자리의 음이 와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오효는요, 지혜로운 마음. 오효는 중덕이 있고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임하고, 상효는 공계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공계라는 것은 특징을 보면 두텁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돛한 마음으로 임한다 이러면서 육효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육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를 보시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반복해서 유튜브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